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판입니다. 지난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요. 약간 모호했던 부분들이 이번 월요일에서 수요일 사이에 추가로 정리가 됐습니다. 일단 바로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대출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수도권 부동산 공급의 한 축인 재개발과 재건축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요. 약간의 과장이 있겠지만 일리가 아주 없는 주장들은 아닙니다. 이번 대출 규제 정책이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몇 가지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수도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억 원으로 제한이 됐는데요.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하죠. 이때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담보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인근의 전세를 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LTV 50%까지 이주비 대출이 가능했고요. 약간 부족한 돈은 건설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시세가 20억 원인 아파트를 재건축한다면 이주비 대출로 10억 원을 마련하고요. 건설사에서 지원해주는 약간의 금액을 더해서 주변에 비슷한 전셋집을 구하는 방식이었죠. 비슷하게 낡은 아파트는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몇 년 거주할 전셋집을 마련해서 이사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런 경우에 이주비 대출도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이렇게 되면 특히 서울에서는 인근에서 비슷한 전셋집을 구할 수가 없죠. 일부 월세를 내야 하는 반전세로 가야 하는데 이주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주변 전셋값이 좀 오르는 데다가 사실 반전세를 구하기도 쉽지는 않기 때문에 월세로 옮겨야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건설사들의 지원 금액이 훨씬 더 높아져야 하는데요. 그거는 또 건설사들의 그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죠. 재건축에 따른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주비 대출까지 최대 6억 원으로 막혀버리면 집값도 비싸고 전세값도 비싼 지역에서는 재건축 시에 이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6억 원을 가지고 분담금을 내면서 이주할 집까지 구하는 것은 특히 서울에선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건설사들의 수익성은 악화되면서 조합원들은 적극적인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이게 정비사업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첫 번째 요인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정비사업이 끝난 뒤에 그 입주를 하는 시점에서 잔금 대출이 6억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부분인데요. 수도권에서 6월 27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단지는 이번 대출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6월 27일 이후에 분양을 시작하는 단지는 6억 원 대출 규제에 해당돼요. 물론 이거는요, 분양이 아닌 일반 매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27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한 건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 주고요. 28일부터 체결된 계약들에 대해서는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죠. 여하튼 분양 시에 잔금 대출이 6억 원까지만 가능하다면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한 현금 부자들만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겠죠. 연봉이 높거나 소득이 많아서 갚을 여력이 충분한 사람도 당장 현금이 쌓여있지 않다면 당첨이 된다 한들 무용지물이 돼요. 청약 통장만 날리는 셈이 되죠. 최종적으로는 청약 경쟁률이 좀 낮아지는 효과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이 버는 사람보다 이미 쌓아놓은 현금이 많은 사람들만 청약이 가능하고요. 이게 젊은 층이 분양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부모님이 부자라서 증여를 받는다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닌 젊은 층은 당장의 소득이 높더라도 웬만하면 수도권 주요 지역은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죠. 물론 돈 많은 사람이 비싼 곳에서 분양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젊은 층은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더 높은 세대예요. 1, 2억 원도 아니고요. 당장에 최소 몇 억에서 10몇 억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부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대적인 차이가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짚어봐야 할 점은요. 소유자 변경 조건의 임차인 전세대출 금지입니다.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내린 특단의 조치였는데 이게 분양단지에까지 그대로
즉시 적용되죠.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 상당수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활용해서 본인의 전세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동시에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지난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수분양자들은 이번 627 대책으로 이제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때문에 현재 입주를 시작했거나 입주 예정인 많은 단지들에서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입주를 막 시작했거나 올해 하반기에 입주가 시작되는 단지들이 꽤 많은데요. 지금 여기 분양받은 수분양자들 중에서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가지고 본인의 분양 잔금을 해결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당장 돈을 어디선가 구해야 할 텐데요. 대출도 막혀있는 상황에서 최소 수억 내지는 10억 원 넘는 돈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다들 멘붕에 빠져있는 상황이죠. 당장 실거주하지 않을 사람이 본인의 돈과 약간의 대출을 활용하지 않고 세입자의 전세금을 활용해서 신축 아파트를 갭 투자하는 것,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라져야 할 관행이 맞습니다. 전세라는 그 제도 자체도 이제는 그 역사의 뒤안길로 점점 사라져야 해요. 국가에서 정책 자금을 대주고 보험까지 들어주면서 장려할 만한 제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너무 급작스러웠죠. 게다가 발표 바로 다음 날부터 즉각 시행이 됐기 때문에 어떤 완충 기간이 없었어요. 이쪽 수분양자들이 왠지 예고 없이 좀 시범 케이스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과는 아주 혹독할 수도 있겠죠. 이번 대출 규제 정책은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서울 및 수도권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매수할 예정이었던 사람들은 이번 정책에 불만이 아주 많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드디어 수도권 갭 투자를 막는 정책이 나왔다면서 열렬히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정책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단기적인 효과도 나오고 있고요. 동시에 강력한 정책이 예고 없이 즉각 시행되면서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특히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에서 아주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에서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죠. 이거는 공약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서울은 이제 아파트를 공급할 땅이 없어요. 이제 민간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 같은 그런 정비 사업을 통해서 양질의 주택을 계속 공급해 나가고요. 동시에 정부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재개발과 재건축 시장이 좋지 않았죠. 인건비도 오른 상태에서 최근 몇 년간 자재비가 정말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수익성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규제까지 있으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분위기였는데요. 여기에 이번에 나온 아주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에 그대로 적용되면서 이대로라면 정비사업에 대한 메리트가 더 떨어질 것이다. 전문가들의 이런 의견이 요 며칠 사이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조합원들은 이주할 집을 구할 돈, 그 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졌죠. 수분양자들은 준공 후에 잔금 대출을 받거나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분양잔금을 마련하는 것에도 제동이 걸렸어요. 건설사는 조합원들의 이주를 지원하는 게 더욱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자재비 급등으로 인해서 공사비는 큰 폭으로 이미 올라 있는 상태고요. 정비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주택들이 계속 공급되어야 할 텐데요. 강력하고 단호한 정책도 좋지만 그게 재건축이나 재개방 시장에서는 오히려 추진할 수 있는 그 동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